지금 제가 CME 패드워치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FOMC가 5일 6시간 14분 37초가 남아 있다고 이게 쓰여져 있는데, 근데 그 가능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결 가능성이 현재 21.8%, 그리고 25bp 올릴 게 78.2%, 그리고 50bp는 그냥 계속 제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FOMC를 오늘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앞에 나 있는 하이라이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변곡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간 10분. 아니, 8분 정도 되거든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2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걸 처음으로 뺐어요. 지난주에 CPI 얘기됐지 않습니까? 결국 CPI 때 별일이 없었죠. 저는 항상 운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CPI하고 FOMC 타이밍에 제가 어떤 전략을 얘기해서 지금까지 빗나간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안 빗나갈 확률이 높은 걸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번에 은행주 사태로 불거져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냐는데, 그건 2부에서 얘기하고, 일단 1부에서는 요거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자, 근거를 먼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기승전결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현상 하나하나를 먼저 한번 봐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고용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높다. 요거 한 팁 알려드릴게요. 과거 통계상 2000K 이하가 아래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20만 건 이하, 20만 건 이하, 200K 이하가 좋습니다. 요건 이따가 시간 되면 볼 거고 일단 결론부터 가는 거예요. 자, 임금 상승률 떨어졌죠. 그러나 아직은 높아요. 자, 고용은 아직은 여전이라고 말했고요. 아직은 여전히. 임금은 그냥 아직은. 임금이 조금 더 지금 저기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지표 CPI, PPI입니다.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은 높음. 그러면 보다시피 여전히 높고 아직은 높기 때문에 동결을 하면 안 되거든요. 금리 동결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을 하면 지수가 올라갈 수 있고 급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은행주 사태가 불거진 거를 감안해야 됩니다. 은행주 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에 동결을 하는 게 오히려 불리해요.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럼 제일 유리한 게 뭐냐? 그건 2부.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이거 진행 0.25를 해야 됩니다. 0.25를 하고 파웰 의장의 연설에 그 뼈 때리는 골기억이 없어지면 증시가 좋아질 겁니다. 요거 미리 그냥 예측 한번 해본 거예요. 자, 변동성을 확인하는 방법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변동성을 확인하는 방법. 중심이론 6대 필살기라고 종가 야간장 해외시장 가격 수급 차트 필살기인데 여러분들한테 가격 수급 차트 필살기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어요. 옵션 가격 구조 기억나시죠? 제가 그거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안 되네. 여기 안 되네요. 그죠? 예, 안 됩니다. 그럼 이쪽에 있을 텐데 그럼 천천히 그냥 갈게요, 여러분. 천천히 슬로우. 자, 요거 여러분. 지난주에 최초 공개해가지고 제가 4주차 기준에 가격 구조가 작을 때는 12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여기 왔을 때.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 변동성이 큰 과정에서도 12 수준이면은 변동성은 크지만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가장 데드라인. 자, 보세요. 오늘 옵션의 양압이 딱 저 가격대입니다. 여러분, 딱 저 가격대. 5.58 더하기 5.98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수급인데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수급을 얘기하려고 했었는지 우선 보고 갈게요. 수급. 그러니까 원래 지금과 같은 얘기까지는 안 나가야 되는데 제가 성격상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를 얘기하면은 이걸 다 이해시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자, 수급 볼게요, 여러분.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여전히 주식은 매수 위에 있죠, 여러분. 5조 6천억 주식은 매수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선물은
1조 7천억을 하방으로 구축했다가 그 CS 사태 나왔을 때, 은행주 사태 나왔을 때 1조 7천억을 하방포로 구축했다가 지금은 9천억으로 줄였죠. 그러니까 이들도 밑으로 급락하는 쪽으로는 지금 안 보고 있는 겁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요인 자체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성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수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변동성 차트도 한번 봐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변동성 차트 분석할 때 주식시장이 위험할 거면 이 변동성 차트가 이쪽에서 움직이지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대신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한 번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단점이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거의 빗나가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주 변곡점에 FOMC 변곡점에 파웰 의장이 이야기했던 말을 가지고 고용과 임금 상승률, 물가를 봤을 때는 아직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0.25의 인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뼈 때리는 말이 조금 누그러들어야 돼요. 뼈 때리는 말이 누그러들면 따봉, 지수도 따봉. 근데 만약에 동결을 하거나 0.25를 해놓고 계속 뼈 때리는 얘기가 들어가면 중립. 지금 과연 파웰이 0.5를 하겠습니까? 0.5를 하면 블랙스완이거든요. 근데 0.5를 만약에 한다면 이건 확률 0.000000000000000001%지만 오히려 그게 주식시장이 하루 이틀 지나거나 며칠 지나면 정신을 차릴 수도 있어요. 왜? 은행주 사태가 별게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저는 0.25 인상 플러스 뼈 때리는 말의 여부에 따라 변동성은 생길 수 있으나 뼈 때리는 말이 줄어들면 장은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 드린 거고 마지막 5. 지금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까지도 제가 이걸 안 봐놨네요. 이제 시간이 2분 남았네요. 자, 지금까지 이종복이가 말씀드렸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근거. 보세요. 달러 및 환율이 안정되는 것은 좋은데, 경기 침체. 그죠? 예. 이번 해외 은행주 같은 사태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것은 나쁜 거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좋은 것은 아니다. 그죠? 예. 나쁘다라고 했으면 안 좋은 얘기인데 좋은 것은 아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위험하고 주식시장이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락으로 갈 거였으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환율이 저렇게 멈추지는 않습니다. 근데 1300을 안 깨고 있지 않습니까? 1300을 안 깨고 있는 게 약간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좀 참고하시고 결론은 위험한 것은 아직은 안 보인다. 그러므로 종목은 계속된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지난주에 있어요. 섹터 분석을 잘 보셔라. 반도체 제약주가 결국 이번 주에 날랐어요. 이 반도체 제약주가 날른 것도 장이 안 무너지겠다는 반증입니다. 반증. 그 다음에 2차 전지 로봇 등 여전히 초강세고요.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FOMC 때 몇 프로 인상하고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는 체크하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